안녕하세요, 픽스호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지만 막상 생기면 정말 당황스러운 증상, 바로 설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혹시 큰 문제는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죠. 실제로 설사는 흔한 증상이지만 원인이 다양하고 대부분은 며칠 안에 좋아질 수 있어도 어떤 경우는 탈수나 감염 때문에 빨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갑자기 설사 원인, 심한 설사 증상, 설사 멈추는 법, 그리고 병원 가야 하는 경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갑자기 설사 원인부터 볼게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음식과 식습관 문제예요. 상한 음식, 너무 기름진 음식, 과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인공감미료처럼 장을 자극하는 것들이 갑자기 설사를 만들 수 있어요. 또 우유나 유제품을 먹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분들은 유당 불내증 같은 음식 불내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설사는 단순히 장이 약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먹은 음식과 장의 반응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감염성 질환이에요. 바이러스성 장염이나 세균성 식중독은 갑자기 시작되는 설사의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노로바이러스처럼 짧고 강하게 지나가는 감염도 있고 음식 오염과 관련된 세균 감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복통, 메스꺼움, 구토, 몸살, 발열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보통 며칠 안에 좋아지기도 하지만 탈수 위험은 꼭 신경 써야 해요. 세 번째는 장 자체가 예민하거나 장 질환이 있는 경우예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스트레스나 특정 음식에 예민하게 반응해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처럼 염증성 장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또 항생제나 일부 약물 복용 뒤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설사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번 생기고 끝나는 설사와 자꾸 반복되는 설사는 접근이 달라야 해요. 스트레스도 생각보다 큰 원인이에요. 시험, 발표, 불안한 상황만 되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신경성 장 반응이나 장 마이너스 뇌축의 영향으로 설명되기도 해요. 실제로 장은 스트레스에 꽤 민감해서 큰 병이 없어도 긴장만으로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처럼 보여도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가면 다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럼 어떤 설사가 위험 신호일까요? 많은 분들이 횟수만 보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탈수와 빨간 신호예요. 메이오 클리닉은 성인에서 설사가 이틀 이상 좋아지지 않거나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하고 소변이 거의 안 나오고 심하게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면 탈수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특히 설사를 계속하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면 집에서 버티기보다 확인이 필요해요. 혈변이나 검은 변도 꼭 주의해야 해요. 피가 섞인 설사나 검게 보이는 변은 단순 장염으로 넘기면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신호가 있으면 지사제로 버티기보다 원인부터 보는 게 맞아요. 고열과 심한 복통도 중요해요. 고열과 심한 복통 또는 직장 통증이 함께 있는 경우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어요. 단순히 물설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열이 나고 배가 심하게 꼬이고 만지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면 감염이나 염증이 더 심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 설사 멈추는 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무조건 멈추는 게 아니라 탈수를 막는 것이에요. 설사할 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해요. 물도 중요하지만 전해질이 함께 들어있는 음료나 경구수분 보충액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노로바이러스처럼 급성 위장염에서는 일반 물보다 경구수분 보충액이 가벼운 탈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먹는 건 부담 없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금식하라는 말이 많았지만 급성 설사 때 꼭 제한식이나 금식을 하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대신 기름지고 자극적이고 너무 단 음식은 피하고 속이 괜찮아지면 부담 적은 음식부터 천천히 먹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에요. 바나나, 쌀, 토스트처럼 부담이 적은 음식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지사제는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성인에서는 로페라마이드 같은 약이 증상 완화에 쓰이기도 해요. 다만 모든 설사에 무조건 쓰는 건 아니고 특히 혈변이나 고열이 있거나 감염성 설사가 의심될 때는 먼저 진료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성인 급성 위장염에서는 항지사제가 보조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기본은 여전히 수분 보충이에요. 유산균도 일부 상황에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항생제 복용 뒤 장내 환경이 흐트러진 경우에는 일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설사가 심한데 유산균만 믿고 시간을 끄는 건 맞지 않아요. 핵심은 탈수를 막고 빨간 신호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 꼭 병원 가야 하는 경우를 정리할게요. 첫째, 이틀 이상 좋아지지 않는 설사예요. 둘째, 입마름, 어지러움, 소변 감소처럼 탈수 신호가 있는 경우예요. 셋째, 혈변이나 검은변이 있는 경우예요.
넷째, 고열이나 심한 복통이 같이 있는 경우예요. 다섯째, 계속 토해서 물도 못 마시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집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빨리 확인하는 쪽이 안전해요. 정리해 볼게요. 갑자기 설사 원인은 음식, 감염, 장질환, 스트레스, 약물처럼 다양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며칠 안에 좋아질 수 있지만 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횟수보다 탈수와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설사 멈추는 법의 기본은 수분과 전해질 보충, 부담 적은 음식, 충분한 휴식이고 지사제는 상황에 따라 보조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이틀 이상 좋아지지 않거나 혈변, 검은변, 고열, 심한 복통, 탈수가 있으면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식단 정보는 초록창에서 픽스호 검색해보세요. 건강이 최고다. 지금까지 픽스호였습니다.